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에두 그리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2년 대비 1차 순경시험이 약 40일 정도 남은 시점이 다가왔고, 그리고 2022년 경찰 간부 시험이 이제 약 5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은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곤란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개정 법령들을 해당 법령들 하나하나별로 어떠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고, 또한 어떠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많이 긴장이 되시고 그동안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물이 행여나 좋지 않을까봐 여러분들께서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렇게 개정된 법령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에 대한 의구심과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각각의 개정 법령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과 그때그때마다 법령이 그때그때마다 개정될 때 여러분들에게 개정 법령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꼭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유튜브 영상과는 별도로 저의 네이버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서 해당 개정 법령 관련 한글 파일을 여러분들에게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저의 카페에도 가입을 하셔서 오늘의 경찰 뉴스, 개정 법령 특강, OX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중요 판례 및 필수 법령 관련 자료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2022년 대비 개정 법령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은 2022년 2월 3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개정이 됨과 더불어 공포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경찰학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2021년 10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기본서에는 이번에 2월 3일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법률의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해당 유튜브 강의를 통하여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에 추가적으로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2년 2월 3일부로 개정 및 시행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내용은 기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들이 변화되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신규 조문에 추가적인 제정을 통하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의 법률 내용들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자, 이번에 신규로 추가적으로 제정된 신규 조문들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신규 조문이 추가가 되었느냐?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민사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과 관련한 소송 발생 시에 소송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함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게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재반 비용, 재반 절차, 이러한 재반 부담 관련 내용들이 오롯이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되어 있는 실정이었다면 이번에 추가로 제정된 이 소송 지원 관련 규정을 통하여 경찰청이 이제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련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개정된 내용은 바로 소송 지원 규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신규 개정된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개인이 직무 수행을 하다가 일반 국민에게 형사 소송을 당했을 경우 패소하게 되면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러한 경우에 직무 수행상의 특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경찰관의 해당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형사 관련 소송을 통하여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 왔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인권 문제 때문에 경찰관의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일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이러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 때문에 그동안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의 감면 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4에서 소송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신규 조문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자, 여러분들, 소송 지원의 주체는 바로 경찰청장이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송 지원의 주체가 경찰청장이죠. 그런데 이 경찰청장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꿔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여러분들 바로 X표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송 지원의 주체, 경찰청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즉 직무의 범위죠, 여러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련 보호, 그리고 그 밖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이르기까지 총 8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의 범위, 이러한 경직법 제2조 직무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즉 민사책임, 형사책임입니다. 이러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변호인 선임 등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경찰청장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 소송 지원 신규 조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주의하실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형사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경찰 공무원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 관련 소송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경찰 공무원의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 일반 국민이 경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견해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 판례의 태도는 경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반 국민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일반 국민 개인은 경찰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민사 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해당 민사 책임 소송을 일반 국민 개인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 연계하여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소송 지원 규정, 소송 지원의 주체는 경찰청장이고, 이러한 민사 책임,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소송 수행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경찰청장은 할 수 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두 번째는 경직법 제11조의 5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즉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규정이 신설된 배경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조문을 한번 보면요. 다음 각 호의 범죄가, 자, 그러면 이 각 호의 범죄를 알아야겠죠.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 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형의 감면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겠죠.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의 감면 규정은 임의 규정으로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억하시고요. 해당 조문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관련 요건을 하나하나 분설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다음 각 호의 범죄가, 자, 여러분들 범죄 대상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과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 대상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형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대상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살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상해와 폭행의 죄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강간에 관한 범죄입니다. 자, 다음, 강도에 관한 범죄입니다. 자, 여러분,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자, 이 네 가지 범죄와 더불어 가중처벌되는 별도의 법률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강력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이것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고 있다면 그것도 형의 감면 규정에 적용 범죄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범죄 대상은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 대상은 이러한 범죄 대상이다. 자, 여러분들 딱 봐도 어떠한 범죄에서, 어떠한 범죄 대상에서 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느냐? 자, 문제화하여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당 범죄 대상 요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부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읽어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할 것. 자, 여러분들 경찰관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해당 직무 수행의 내용이 명백하고 긴급할 경우에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자, 범죄자의 대응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범죄자가 검거 과정에서 순순히 검거 과정에 순응한다면 형의 감면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범죄자가 순순히 검거 과정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반항 또는 대응,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네 번째,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비례의 원칙.
즉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던 요건이 만족되면 당연히 직무 수행의 불가피성도 만족될 것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자, 여러분들 이것이 비례의 원칙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러한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번째는 해당 경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당 신규 조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그 요건 1번 범죄 대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살인의 죄부터 아동학대 범죄에 이르는 총 6가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명백하고 긴급하여야 한다. 세 번째, 범죄자의 대응 행위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자, 다섯 번째,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고, 여섯 번째는 경찰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 각각의 개별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경우에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번 2022년 2월 3일에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3월 26일에 있을 1차 순경 시험과 7월에 있을 경찰 간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개정 내용은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내용을 물어볼 때 보기의 지문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직법의 개정 내용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살펴봤던 경직법의 내용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경직법의 개정 내용은 이렇게 유튜브로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 저의 서진호 경찰학 카페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도 있고, 이러한 개정법령 관련 자료뿐만이 아니라 기출, OX, 필수법령, 그리고 경찰학 관련 판례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저의 경찰학 카페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졌던 경직법에 관련 자료 한글 파일도 저의 카페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향후에도 이렇게 우리의 시험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찰학 관련 개정 법률 내용들을 그때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이러한 무료 특강, 유튜브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내용, 자, 여러분들 숙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개정 법령 특강에서 또 유튜브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